며느리는 결국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모든 진실은 떠난 뒤에야 드러났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방 한켠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을 발견합니다. 그 안엔 어머니, 저를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홀로 부엌에 앉아 눈물을 삼켰습니다. 모든 시작은 아주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부엌에서는 정순이 배추를 손질하며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얼얼하게 시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장철이 다가오면 언제나 가족이 모여 함께 일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아들 현우는 이미 출근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정수는 무심코 시계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시간엔 어머니가 날 도와주셨는데 그 말끝이 공중에서 사라지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 머리를 말리며 부엌을 지나갔습니다. 정수는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번 주말엔 김장해야겠지? 배추가 딱 좋아 보이네. 수진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건조하게 답했습니다. 저 이번 주말에 회사 워크숍이 있어서요. 그 말에 정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칼끝에서 배추즙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수지는 괜히 더 서둘러 신발을 신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뒤로 정순의 한숨이 깊게 새어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정순은 마을 시장에 들러 김장 재료를 샀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분주했고 한쪽에서는 아낙들이 김장 담그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랑 같이 하면 좋지. 그 한마디가 정순의 귀에 박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물을 고르고 고춧가루를 봉지째 쥐었습니다. 손끝에 닿은 가루의 따뜻함이 오히려 외로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렸고 낙엽이 길 위에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수레를 밀며 중얼거렸습니다. 예전엔 김장이 가족 행사였는데 저녁이 되어 현우가 돌아왔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수진이 이번 주말 워크숍이라는데 김장은 어쩌냐? 현우는 넋이 나간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그냥 조금만 하세요. 수진이 요즘 너무 바빠서요. 그 말이 끝나자 정수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반찬이 3가지뿐이었지만 그보다 더 부족한 건 말이었습니다. 수지는 늦은 밤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가방을 내려놓고 정순의 눈길을 피했습니다. 정수는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갔고 물이 끓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구식인가? 요즘 애들은 다 이런가? 그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굳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굳은 마음은 서서히 냉기가 되어 방 안 공기까지 식혀갔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마당의 감나무 잎이 하나둘 떨어졌습니다. 정수는 창문 틈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 겨울은 유난히 길겠네요.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수지는 출근길에 부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수는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있었고 수지는 잠시 멈춰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이 열릴 듯 말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정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잠시 마주쳤지만 곧 수진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가며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이번 주말만 지나면 좀 편해질 거야. 하지만 그 예감은 틀렸습니다. 그 주말이 두 사람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 첫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부엌에서는 정순이 배추를 손질하며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얼얼하게 시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장철이 다가오면 언제나 가족이 모여 함께 일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아들 현우는 이미 출근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정수는 무심코 시계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시간엔 어머니가 날 도와주셨는데 그 말끝이 공중에서 사라지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 머리를 말리며 부엌을 지나갔습니다. 정수는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번 주말엔 김장해야겠지? 배추가 딱 좋아 보이네. 수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건조하게 답했습니다. 저 이번 주말에 회사 워크숍이 있어서요. 그 말에 정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칼끝에서 배추즙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수지는 괜히 더 서둘러 신발을 신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뒤로 정순의 한숨이 깊게 새어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정순은 마을 시장에 들러 김장 재료를 샀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분주했고 한쪽에서는 아낙들이 김장 담그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랑 같이 하면 좋지. 그 한마디가 정순의 귀에 박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물을 고르고 고춧가루를 봉지째 쥐었습니다. 손끝에 닿은 가루의 따뜻함이 오히려 외로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렸고 낙엽이 길 위에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수레를 밀며 중얼거렸습니다. 예전엔 김장이 가족 행사였는데 저녁이 되어 현우가 돌아왔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수진이 이번 주말 워크숍이라는데 김장은 어쩌냐? 현우는 넋이 나간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그냥 조금만 하세요. 수진이 요즘 너무 바빠서요. 그 말이 끝나자 정수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반찬이 3가지뿐이었지만 그보다 더 부족한 건 말이었습니다. 수지는 늦은 밤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가방을 내려놓고 정순의 눈길을 피했습니다. 정순은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갔고 물이 끓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정순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구식인가? 요즘 애들은 다 이런가? 그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굳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굳은 마음은 서서히 냉기가 되어 방 안 공기까지 식혀갔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마당에 감나무 잎이 하나둘 떨어졌습니다. 정수는 창문 틈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 겨울은 유난히 길겠네요.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수지는 출근길에 부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수는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있었고 수지는 잠시 멈춰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이 열릴 듯 말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정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잠시 마주쳤지만 곧 수진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가며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이번 주말만 지나면 좀 편해질 거야. 하지만 그 예감은 틀렸습니다. 그 주말이 두 사람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 첫날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햇살은 희미하게 구름 사이를 비집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 안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부엌 바닥엔 김치 속이 흩어져 있었고 소금물 자국이 여기저기 번져 있었습니다. 정수는 망연히 그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아직 붉은 양념이 남아 있었고 그 자국은 마치 상처처럼 아팠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말없이 의자에 앉아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피로와 당혹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그는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의 구두 자국이 현관 앞에서 멈춘 채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순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부엌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밀려 들어왔고 커튼이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 속에 김장 냄새가 흩어졌습니다. 현우는 어머니 옆으로 다가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수진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정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멀리 마당 끝에 놓인 김장독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아직 다 채워지지 못한 배추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후가 저물 무렵 정수는 홀로 마당에 나섰습니다. 바람에 날린 낙엽이 김장독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아 배추를 한 포기 들어 올렸습니다. 물기가 배인 배추가 손끝에서 미끄러지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 한 줄기가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고 마을의 저녁 방송이 희미하게 퍼졌습니다. 주민 여러분, 오늘은 기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 안내 방송조차 낯설게 들렸습니다. 한편 수지는 회사 근처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커피잔을 들고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에 맺힌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가방 안에서 작은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께 드릴 말이라고 적힌 문장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어 무언가를 쓰려다 멈췄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눈가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메모장을 닫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은 연락하지 말자 그렇게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집 안으로 돌아온 현우는 어두운 부엌 불을 켰습니다. 테이블 위엔 미처 담그지 못한 배추와 양념 그릇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걸레를 꺼내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문가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야, 내 아내는 어디 있냐? 현우는 멈칫하며 손에 든 걸레를 꼭 쥐었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친구 만난대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정순의 얼굴엔 허탈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바라보다 부엌 등을 껐습니다. 그 순간 집안은 다시 어둠 속으로 잠겼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바람은 거세졌습니다. 지붕 위에서 낙엽이 쓸려 내려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수는 부엌 창문을 닫고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며 그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손에 쥔 수건이 젖어 있었고 그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달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흐릿한 빛이 비쳤습니다. 저에도 외로웠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그 밤 부엌에는 된장의 구수한 냄새와 함께 남겨진 사람들의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새벽 4시 어둠은 깊고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부엌 시계의 초침이 또박또박 소리를 냈습니다. 정수는 잠에서 깨어 부엌 불을 켰습니다. 식탁 위엔 전날 다듬다 만 배추와 굳은 양념 그릇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냉수로 얼굴을 적시고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다 지쳤다. 혼잣말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캐리어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수진은 외투를 걸치고 고개를 숙인 채 캐리어 손잡이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엔 밤새 흘린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수는 입술을 떨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방문 앞에 서서 둘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긴 침묵이 흐르는 사이 시계 초침 소리만 더 크게 들렸습니다. 수지는 테이블 위에 작은 봉투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 안에는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를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그 문장은 마치 마지막 인사처럼 고요했습니다. 정수는 그 글씨를 바라보다 눈을 감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찬바람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수진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캐리어를 끌고 문을 나섰습니다. 그 뒤로 현우가 한 걸음 다가갔지만 멈춰섰습니다. 까지 말하는 말이 입술 끝까지 올라왔지만 소리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정수는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숨을 고르듯 앉았습니다. 식탁 위엔 봉투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손끝이 봉투 위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그 종이의 감촉이 마치 따뜻한 손 같았습니다. 해가 떠오를 즈음 정수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은 뿌옇게 흐렸고 새 한 마리가 지붕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잔에 물을 따라 마셨습니다. 그 물맛이 유난히 쓰게 느껴졌습니다. 거실 한켠엔 수진의 슬리퍼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슬리퍼를 손에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다 내 탓이야. 입안에서 나온 그 말은 작았지만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밖에선 개 짖는 소리와 함께 아침 방송 음악이 들려왔습니다. 그 일상적인 소리가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수진의 흔적은 집안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옷걸이에 걸린 가디건, 부엌 찬장 속 머그컵, 화장대 위에 헤어핀까지 정수는 손끝으로 하나하나 만져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때 한마디만 참았더라면. 그녀는 식탁에 앉아 수진이 남긴 메모를 다시 펴보았습니다. 그 문장을 따라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저를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눈물이 그 문장 위에 떨어져 번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부엌 창문 너머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떨어져 마당을 덮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이불을 여몄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시계 초침이 일정하게 흘렀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손을 모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그 말 뒤로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밖의 새벽은 밝아오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여전히 어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집안은 비어 있었고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엔 아직 지워지지 않은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온기가 언젠가 다시 따뜻한 봄을 데려올 것처럼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집안엔 고요만이 남았습니다. 정수는 식탁 앞에 앉아 멍하니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초침이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수진이 떠난 날부터 밥 한 끼를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된장국을 끓이다 말고 국자를 놓은 채 울컥한 마음을 삼켰습니다. 그때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 밀려왔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냄비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뜨거운 국물이 쏟아졌습니다.
정수는 중심을 잃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식탁 모서리를 스치며 멈췄습니다. 눈을 떴을 때 흰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병실의 천장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정수는 팔에 꽂힌 주사 바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흐린 겨울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옆 침대의 노부인이 조용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간호사의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현우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피로와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정수는 미약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무겁게 얹힌 미안함이 여전했습니다. 현우는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수진한테 연락했어요. 오고 있어요. 그 말에 정순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손끝이 이불 위에서 가볍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병실의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조심스레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 발소리가 병실 공기를 가르는 듯 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끝이 침대 난간을 붙잡고 있었다가 이내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오랜 시간 쌓인 감정이 눈빛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지는 다가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끝이 이불 위로 살짝 올라왔고 정순의 손등 위에 닿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정수는 입술을 떨며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병실 안엔 겨울 햇살이 고요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병실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잠에 들었고 그녀는 조용히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의 시선이 침대 옆 탁자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엔 며칠 전 정순이 챙겨온 된장 항아리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진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날 제가 너무했어요. 속삭임이 공기 중에 흩어졌습니다. 창문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눈발 위로 번지며 병실 안으로 반사되었습니다. 그 빛이 마치 두 사람의 눈물처럼 따뜻하게 일렁였습니다. 그 밤 며느리의 손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한풀 꺾이고 바람 속에 봄 냄새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낯익은 향기가 그녀를 맞았습니다. 먼지 낀 창문 틈새로 들어온 햇살이 부엌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신발을 벗고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몇 주 사이에 집이 더 넓어진 듯 보였습니다. 식탁 위엔 누군가 새로 올려둔 꽃병이 있었습니다. 작은 들꽃 몇 송이가 고개를 들고 있었죠. 그녀는 그 앞에서 잠시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건 수진이 했겠지. 그날 오후 현우가 퇴근하며 며느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따뜻한 공기가 퍼졌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레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몸은 좀 괜찮으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부드러웠습니다. 정수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이젠 좀 괜찮아. 너희가 걱정 많이 했지? 그녀의 말에 수지는 눈을 피하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우는 부엌 쪽으로 걸어가며 커튼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환하게 들어왔고 부엌의 공기가 한층 밝아졌습니다. 잠시 후 세 사람은 함께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수지는 가방에서 작은 항아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요. 제가 어머니 병문안 가기 전에 직접 담가봤어요. 뚜껑을 여는 순간 구수한 된장 향이 퍼졌습니다. 정수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내가 담근 거야? 네. 어머니처럼 되긴 어렵지만 배워보고 싶었어요. 그녀의 말에 정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녀는 항아리를 두 손으로 받치듯 안았습니다. 그 작은 항아리에서 오래된 사랑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부엌에서 조용히 밥상을 차렸습니다. 정수는 부엌 문턱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수진이 국을 떠 식탁에 올릴 때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잔잔히 울렸습니다. 현우는 조용히 밥그릇을 놓으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이 오가는 소리 외엔 아무 말도 없었지만 공기는 따뜻했습니다. 정수는 국을 한 입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짠맛이 약간 돌았지만 그 짠맛이 눈물처럼 마음을 적셨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 맛 참 그립던 맛이네. 식사가 끝나고 수지는 부엌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다가가 함께 그릇을 닦았습니다. 물속에서 두 사람의 손끝이 스쳤습니다. 순간 둘 다 멈칫했지만 금세 부드러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창문 밖엔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번지며 지방까지 따뜻한 빛을 흘렸습니다. 정수는 잠시 그 빛을 바라보다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흘렀습니다. 며칠 뒤 정수는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 불을 켰습니다. 된장을 푼 냄비에서 고소한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국을 천천히 젓다가 문득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탁 위엔 수진이 어제 다듬어둔 채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타고 들어와 그릇 위를 비추자 부엌은 따뜻한 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정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이 손맛이 다시 돌아왔네. 그때 마당에서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자 민재가 뛰어들어와 외쳤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도와줄게요. 정수는 환하게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민재가 최고네. 아이의 손에는 조그만 장난 국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재에게 된장국을 젓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너무 세게 하면 안 돼. 아이의 작은 손이 냄비를 잡고 흔들자 국물이 살짝 튀었습니다. 그 순간 부엌 문가에서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머리를 묶은 모습이 정순의 눈에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닦을게요. 그녀는 부드럽게 수건을 들어 흘러내린 국물을 닦았습니다. 정수는 잠시 멈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재가 이렇게 잘 도와주는데 내가 뭐 할 게 있나? 정순의 농담에 수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은 집안 공기를 한층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현우가 방에서 나와 그 모습을 바라보다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식탁 옆으로 다가가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민재가 이제 요리사 다 됐네. 아빠, 나 할머니 도왔어. 그 말에 세 사람의 웃음이 겹쳐졌습니다. 웃음소리가 부엌 벽을 울리고 집안 곳곳으로 퍼졌습니다. 그 순간 이 집은 다시 살아 숨쉬는 듯 했습니다. 점심 무렵 이웃 박 여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순 씨, 국 냄새가 집 밖까지 나네요. 정수는 활짝 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식구들이 같이 있어서 그래요. 같이 드시러 오세요. 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부엌에서 국을 덜어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재가 만든 국이에요. 그 말에 정수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습니다. 그래, 이 국은 세 사람이 같이 끓인 거네. 박 여사는 미소 지으며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네라고 말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정수는 부엌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마당의 흙길을 따라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게 평범한 하루라는 거지. 그 평범함이 눈물 날 만큼 소중했습니다. 뒤에서 수진이 다가와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도 배워볼게요. 된장 담그는 법. 정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지. 우리 올해는 같이 담그자. 그 말에 수진의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봄바람이 살짝 스며들었습니다. 바람이 두 사람의 앞치마 끈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민재의 웃음소리가 마당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은 말로 맺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의 손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집에는 오랜만에 진짜 봄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봄이 완전히 찾아온 아침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참새들이 지저귀고 부엌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정수는 앞치마를 메고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작은 들꽃들이 고개를 들고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물조리개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제 진짜 봄이네. 그 말에 마당에서 놀던 손자 민재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사진 찍재요. 정수는 웃으며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참 작고 따뜻했습니다. 거실 안에서는 수진이 커튼을 걷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부엌과 거실을 하나로 잇듯 퍼졌습니다. 현우는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민재야, 옆에 서봐.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수지는 어머니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어머니가 주인공이에요. 정수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지.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하고 따뜻했습니다. 사진이 찍히는 순간 창밖의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햇살 속 먼지들이 반짝이며 떠다녔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와 함께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 웃음은 어제의 아픔을 녹이고 오늘의 온기를 품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귀에 들려오는 웃음소리, 식탁 위 된장국의 냄새, 손자의 발소리 그것이 삶의 음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가족이란 건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의 이름이군요. 사진을 다 찍은 후 수지는 부엌으로 가서 국을 덮였습니다. 국물이 끓으며 구수한 향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정수는 창문 밖을 보며 손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재야, 밥 먹자. 아이는 해맑게 달려와 식탁 의자에 올라앉았습니다. 현우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지는 마지막으로 된장국을 식탁 가운데 올려놓았습니다. 그릇 가장자리에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그 순간 집안은 따뜻한 숨결로 가득 찼습니다. 식사 후 정수는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새로 찍은 가족 사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액자 유리를 살짝 쓸었습니다. 그래, 이제 이게 내 봄이지. 그 말에 수진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저도 함께 담글게요. 된장이든 인생이든.
정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같이 해보자. 올해는 꼭. 두 사람의 웃음이 겹쳐지고 부엌의 햇살이 다시 한번 환하게 비쳤습니다. 그 집엔 더 이상 냉기 대신 오랜 기다림 끝에 피어난 평화가 머물렀습니다.